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작아질 때가 있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아요. 분명 내 삶에도 좋은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게 하찮아집니다. SNS를 켜면 끝없는 비교가 시작돼요.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승진했고, 또 누군가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나만 제자리인 것 같죠.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일까? 내가 뭘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비교가 싫어요. 비교할수록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또 누군가를 떠올리고 또 나를 낮춰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죠. 그만 좀 해 라는 나와 그래도 넌 부족하잖아 라는 또 다른 나. 하지만 그 싸움에서 늘 이기는 쪽은 비교하는 나였어요.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맺히죠. 그저 단순히 부럽고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 결국 나 자신을 탓하게 돼요. 이쯤 되면 묻게 돼요. 대체 왜 나는 이렇게까지 비교를 멈출 수 없는 걸까? 혹시 진짜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요. 그건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는 너무나 본능적인 신호예요. 우리의 뇌는 수천 년 전부터 비교를 통해 생존해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시 시대에는 경쟁이 곧 생존이었죠. 누가 더 빠르게 사냥하는가, 누가 더 안전한 동굴을 차지하는가.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비교를 위험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으로 저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냥터가 없는데 뇌는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맹수가 아니라 성과, 팔로워 수, 좋아요 개수를 사냥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네.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죠.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영역이에요. 즉, 누군가를 보며 초조해질 때 그건 감정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반응이에요. 이 불안 신호가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굽고 생각이 꼬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뒤처졌어. 이런 자기비판 회로가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자꾸 그 사람의 모습, 그 상황을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뇌에게 그건 위험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잊으려고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라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뇌의 구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거예요. 게다가 현대 사회의 SNS는 이 본능을 과도하게 자극해요. 매일 수백 개의 완벽한 이미지를 보니 뇌는 끊임없이 비교 모드로 돌입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내리면서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인생을 보고 그걸 내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죠. 결과적으로 뇌는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건 우리의 뇌가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비교는 원래 배우는 기능이에요. 누군가를 보며 위축되는 대신 저 사람은 어떤 방식을 쓰고 있을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바꾸면 뇌는 위협이 아니라 학습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편도체의 불안을 제어하고 논리적 사고와 계획력을 높여주는 곳이죠. 즉, 비교를 성장으로 전환할 때 뇌는 실제로 더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준 전환이에요. 비교의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참조 효과, 셀프 리퍼런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 기억력, 동기, 감정 안정이 모두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아요. 즉,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1%라도 나아졌는가? 그게 진짜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비교예요. 나는 아직 멀었어. 대신 그래도 어제보단 덜 흔들렸어. 그래도 이번엔 조금 덜 비교했어. 이 작은 문장이 뇌의 인식 구조를 바꿉니다. 위험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전환되죠. 이를 위해 매일 1분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한 일은 뭐지? 오늘 나에게 고마운 건 뭐지? 이렇게 단 60초만 써보는 거예요. 이 습관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뇌의 주의 방향을 타인에서 자기 내부로 돌리는 훈련이에요. 하버드대 뇌영상 연구에서도 이런 자기 주의 훈련을 꾸준히 한 그룹이 비교 관련 불안 수치가 평균 37%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노트 한 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나 그래도 버텼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당신의 뇌는 그 짧은 문장을 기억하고 내일 같은 상황에서 덜 흔들릴 거예요. 이제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의 뇌가 또 날 지키고 있구나. 비교는 결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무너질까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수록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읽어주세요. 나도 성장하고 싶다. 그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해요. 비교는 나약함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신호예요. 그걸 알아차린 순간 비교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해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려 애쓰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해 보세요. 그게 비교를 이기는 진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단단해질 거예요. 비교는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비교는 멈춰야 할 감정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회복의 신호예요. 오늘도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